이력서 쓰실 때 자기소개서란에 취미에 대해서 적을 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 생각해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고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끔 떠오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시를 보러 가면서 갑자기 문득 취미에 대해서 들은 생각들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의 직장인 낙타입니다. 저는 이날 전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때가 4월 초여서 가는 길에 벚꽃 봉우리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싱글이 된 제 마음은 조금 더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제가 전시를 보러 가는 모습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고는 하는데 전시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모임에서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인들의 생각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작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어 놨는지 풀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작가가 의도한 생각과 디자인적인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끔씩 삶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찾고 취미를 즐기다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만큼 가슴이 뛰고 시간이 기다려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미에 대해서 적정선의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저는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냥 동네를 산책해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전시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 지하에 있는 전시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감각적인 전시가 자주 열립니다. 아모레 퍼시픽 건물을 항상 오면서 느끼는 건 대기업 사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작은 것 하나하나마저 엄청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뿐만 아니라 각종 손잡이, 시설물, 그리고 비상등처럼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디테일마저 감각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날 열리고 있던 전시는 안드레아스 거스키라는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은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하지만 눈앞에서 보여지는 광경을 마치 CG처럼 자로 반듯하게 잰 수평 수직을 놀랍게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광각이나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모서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기가 힘든데 무척이나 큰 스케일을 디테일하게 작품에 녹여냅니다. 이런 사실적인 느낌의 작품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안내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서 봤습니다. 식당 가자. 아 진짜? 전시를 보고 나서 근처에 있는 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리단길 열풍은 이곳 용산에서도 불고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일본에 있을 법한 이런 느낌들은 익숙하지만 볼 때마다 예쁘고 정이 갑니다. 이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전시를 보고 센스 있는 동생이 아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니 정말 편하고 한국인이 거를 수 없는 삼겹살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이태원인 줄? 위에 한번 꼭대기? 꼭대기 한번 가볼까? 밥을 맛있게 먹고 뒤풀이로 카페를 갔습니다. 네, 저희가 대기가 있어서 대기에서 대기 등록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네이버 지도로 찾아간 곳에 가니 인테리어는 정말 예뻤는데 웨이팅을 보니까 장난 아니게 많았습니다. 굳이 남자끼리 웨이팅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저희는 한적한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오셨던 회원분들 중에서 처음 뵙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번 모임에 제가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참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일반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의 응원의 용기를 많이 얻기도 했고 그냥 일상을 공유할 뿐인데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가끔씩 보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정말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유튜브를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얘기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도 아는 동생이랑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에 영상에 나왔었던 종이 모형을 하는 동생인데 저랑 1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둘 다 미혼이다 보니까 연애 얘기를 이날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 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만나서 치킨집을 처음에 찾아갔는데 멕시칸 치킨인 줄 알았는데 맥캔 치킨이고 영업시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다가 우림 라이온스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에 둘둘치킨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평일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인데 주말 되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가게가 열려 있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지하철 시간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이 동생을 집까지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즐거웠어. 갈게. 또 보자. 다음에 봐. 들어가. 조심 들어가. 안녕. 그리고 다음날 저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나 지금 기병원 사거리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인천터미널 쪽에서? 그 안스베이커리 바로 지나가지고 유턴하면은 그 외제차 파는 데 있거든? 그럼 그 실크 편의점 지나서 한 블럭 더 오면은 그쪽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조심히 와. 거의 다 왔음. 머리 예쁘다고 하니까 계속 입어야 돼. 저는 아직도 인천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살고는 있지만 보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인천에 올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인천에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굳이 서울을 나와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옛날에도 인천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치만 인천에는 생각보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고 가는 길에 목련을 발견했습니다. 자취를 이제 막 시작한 친구 집 근처에 있는 쌈밥집에 갔습니다. 네이버 평점이 괜찮은 곳이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밑반찬이 참 괜찮았고 음식 자체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치만 한 끼를 먹는데 거의 1인분당 8,0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5,000원을 주고 밥을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밥 한 끼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나이 먹었음을 조금 더 실감했습니다. 커피를 사서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을 둘러다 보니까 사회인 야구단 분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도 평일에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중간에 홀 벚꽃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고 친구가 자취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친구도 사연이 있는 친구지만 지금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6개월짜리 원룸을 계약을 해서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30대 중반에 공무원을 새로 준비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공무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그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나중에는 정년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이럴 때는 인생에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뜻대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온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집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을 해서 구경을 했는데 단촐하게 진짜 공부만 하기 위해서
살림들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인강을 듣기 위한 태블릿이랑 공부하기 위한 책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포켓몬빵을 찾으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구매를 하지 못했는데, 이날 친구가 제가 온다고 당근마켓에서 포켓몬빵을 거래를 해서 사왔더라고요. 물론 스티커는 제하고 빵만 있었습니다. 맛은 있는데 안 먹었어. 이거 어렸을 때 팔던 거 그대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재료를 바꿨을 수도 있지. 친구 덕분에 감격의 포켓몬빵을 거의 10년 만에 먹어봤습니다. 추억 보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 맛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빵 자체는 맛있었습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장을 봤나 봅니다. 크래미를 구매했는데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저를 계속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에 80kg 제가 근데 그렇게 맛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친구한테 반만 얻어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맛은 괜찮더라고요. 친구가 포켓몬빵을 챙겨줘서 저는 포켓몬빵과 크래미를 들고 집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요새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제 잔잔한 일상으로 힐링을 얻는다는 분도 사실 많이 보긴 했는데 제 스스로도 타인의 인생이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 기록용으로만 유튜브를 만드는 거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봐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맨 첫 번째 영상에서 제 감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희석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상으로 영상 편집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어떤지 여러분의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혹시 이런 방향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